그래서 오늘 애니메이션 특강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선 큰 박수로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름은 박상욱이고 소니 픽처스 이미지웍스 캐나다에서 횟수로 14년 일하고 있는 애니메이터이고요. 직책은 이제 슈퍼바이징 애니메이터를 하고 있고 저도 한국 업계에서 한 5개월 정도씩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도 너무 많이 동떨어지지는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는 환경이나 그런 거를 저도 어느 정도 짧게나마 조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7개의 질문으로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사전에 좀 미리 드렸고 정말 팩트로 이야기하는 해외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해외 초점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해외 애니메이션 시장의 현황입니다. 해외 애니메이션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소니에만 있었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되게 저희 회사 그리고 애니메이션 부서에 국한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지금 되게 기회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거고 저희는 또 넷플릭스랑도 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해서 또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해서 상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좀 살을 덧붙이자면은 해외 저도 잘 모르는데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많나요? 밴쿠버에만 얘기를 하자면 네. 디넥에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고 디즈니 있고 소니 있고 그리고 애니멀 로직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넷플릭스가 됐죠. 이제 그 회사 있고 애니메이션 그 피처 애니메이션만 하면 이 4개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VFX 회사 뭐 ILM도 있고 저희 회사도 VFX를 하고 뭐 VFX 회사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밴쿠버에도 이제 TV 애니메이션 하는 회사들이 아이콘이라는 회사가 있고 뭐 와일드 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고 바델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이거는 안 물어볼 수가 없죠. K-pop 데모노터스 제작 경험으로 본 글로벌 애니메이션의 현장 이야기, 뭐 비전이라든가 뭐 여러 경험담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 K-팝이 만든다고 했을 때 이미지나 노래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감독님을 제가 만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런 거를 소니에서 만든다 하고 내부 인트라넷으로 이제 다 본 것들인데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는 너무 한국적인데 이 어떻게 이런 거를 여기서 만들지라고 저도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한국 분들이 필요한 것에 그리고 중요한 것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여기저기 되게 활약을 하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애니메이션 부서예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저희 부서에서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국 애니메이터 분들이 그래도 K-팝 할 때 되게 많았어요. 20명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150명 중에. 그러면 한국 애니메이터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K-팝이 사실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 회사에서 오래 다니면서 이런 한국적인 걸 하고 싶은 갈증이 있었던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빛을 보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가 되게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없던 미팅도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구글로 행아웃 그룹챗 만들어서 저희끼리 자발적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제가 그냥 바로 directly 그냥 매기 감독님하고 크리스 감독님한테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K-팝이 이제 나오고 나서 한국 정말 애니메이터 분들하고 그냥 나 몰라라고 이걸 뒀다면 이런 것들이 잘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되게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하고 K-팝 하면서 어떤 의견이 나왔냐 지금 생각나는 거는 지하철에서 우리나라는 다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근데 K-팝에는 없어요, 스크린 도어가.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했지만 그거는 버짓상, 제작비상 추가를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거고 뭐 자잘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남자 목욕탕에 나오는데 거울도 없고 그냥 수도꼭지만 있었어요, 원래. 이 샤워기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목욕탕이 어딨어? 나 그런 목욕탕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수정이 좀 됐죠. 거울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자잘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하철 안에 뭐 임산부 노약자석이라든지 옷을 입고 있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관여를 했어요. 저희는 다른 얘기인데 거의 영화 중반이 넘어가고 나서는 야 그냥 자르려면 잘라라. 나 그냥 내 식대로 밀어붙여야겠다. 저한테만 그 전권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 한국 분들에게 다 그 파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부서에 있는 한국 분들한테도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시니까 중반 넘어가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소위 말하는 일러 바치는 식으로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열정이 넘쳐서 이게 대답이 네. 충분되셨네요. 네. 해외 스튜디오에서 어떤 작업자가 살아남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관리자로서 봤을 때 해외 스튜디오에서 어떤 작업자가 살아남을까요? 경력이 이만큼이 되면 저는 당연히 이만큼을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경력이 요만큼이거나 뭐 실력이 요만큼이면 당연히 제가 이만큼을 기대하진 않겠죠. 근데 이것만 맞아 떨어져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니메이터로서 한 회사에 속해서 한 팀에 속해서 돋보이려면 사실은 정말 별 다른 비법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열심히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은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뭐든 만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면 달인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하는. 애니메이션이 그런 것 같아요. 노가다처럼 많이 투자를 해야 그만큼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은데 두 명의 똑같은 실력의 아티스트가 있다고 하면 누구는 예를 들어서 9 to 6 일을 하지만 본인이 욕심이 있고 난 여기서 돋보이고 싶다 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9 to 6만 일을 안 하고 더 일을 더 할 거예요 아마. 승부욕도 있을 거고 지기도 싫어할 거고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실력이 빨리 늘겠죠. 그 반면에 똑같은 실력이 있던 사람이 그냥 9 to 6 일하면서 본인의 라이프를 즐기면서 그렇게 하면은 시작점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3, 4년 정도 지나면 이 갭은 채울 수가 없는 그때 가서 이 벌어진 거를 이 친구가 이걸 잡을 수가 있냐 그때는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마 벌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오는 것도 어려워요. 대물을 좋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이고 회사에서 사람을 뽑고 있어야 되며 회사에서 사람을 뽑고 있을 때 소위 말하는 경쟁자들의 실력이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돼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플라이를 했을 때 다른 회사들이 너무 다 짱짱해. 다들 바빠. 근데 우리 회사도 엄청 바빠. 누군가 뽑긴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의 레벨을 찾고 있었다면 이거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운도 되게 따라줘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회사 들어와서는 또 어떠냐. 회사 들어와서는 또 그 팀에 들어가서의 슈퍼바이저도 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의 재능을 조금 더 키워주고 대화를 할 때도 되게 편안한 그런 슈퍼바이저를 만나야 인정을 또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운을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에 있는 한국 애니메이터 학교 선배인데 그 친구가 저를 소니에 추천을 해주면서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형이 소니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2개에서 3개 정도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형 이민에 좌우될 거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첫인상을 어떻게 슈퍼바이저나 헤드 오브 더 캐릭터 애니메이션한테 보여주냐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인생이 바뀐다. 이미지가 한번 딱 각인이 되면 처음에 이 이미지가 나쁘게 조금 안 좋게 각인이 되면 중간에 잘한 거를 잘했다라고가 아니라 약간 한번 잘했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처음부터 되게 잘해왔던 친구가 한번 좀 못하면 그래 한번 좀 이제 삐끗했나 보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고 또 한국 분들은 열심히 하는 거는 뭐 진짜 타고났죠. 네, 정말로 네. 한국 분들은 애니메이터로서는 성공하기에는 너무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호하는 신입과 경력의 포트폴리오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열심히는 그래 열심히 해. 근데 선호하는 신입과 경력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면은 군더더기 없는 여백이 있어도 과하지 않은 그 정도를 음식에 비교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살짝은 싱거운 그런 애니메이션을 차라리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동작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자체가 K-팝은 가장 최근이긴 하지만 K-팝도 사실 보면은 약간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가던가 아니면 정말 칼투니하게 가던가. 네. 해외 취업의 환상과 현실, 뭐 꿈을 깨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좀 알아야 된다. 현실이 이렇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밴쿠버 안에서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 밴쿠버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제가 요번에 한국 와서 대충 물가를 이제 보니까 2배에서 한 3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음식 값에서. 뭐 장을 봐서 먹는 거 말고 밖에서 사 먹는 거 네. 그런 거에서 한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말은 뭐냐면 2-3배가 연봉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생활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되게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안 될 정도냐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처음에 회사를 들어왔을 때 돈적인 면을 보고 세이빙을 많이 해야겠다. 그냥 단순 연봉만 보면 당연히 한국보다 월등히 높죠. 근데 고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거기서 뭔가 세이빙을 해서 내가 돈을 번다? 그거는 약간 힘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만약에 소니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본인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늘지를 않는다? 그거는 사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러면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TV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실력을 조금 더 쌓고 여러 샷에 노출을 시켜서 거기서 기초를 다진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큰 게 아닐까. 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이 있으면은 편하게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올인을 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어차피 만약에 한국에서 이 일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 일이 너무 재밌다 하면 당연히 일이 너무 재밌고 좋으면 해야죠. 자기의 직업을 삼아야죠. 올인을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와서 30대 초반, 20대 후반 돌아보니까 뭔가 하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 쏟아붓기에도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왜 올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정말 데모릴에 쓸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금상첨화죠. 근데 내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데모릴에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시간을 제외하고 엑스트라로 내가 나만의 데모릴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도 지치고. 회사에서 한번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작업을 뭔가 개인 작업을 하려고 하기에는 피지컬리도 되게 힘들었지만 멘탈리 되게 타이어드할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샷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잠깐 현업? 네, 그거를 내려놓더라도 내가 정말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뭐 CG5에서 배우고 좀 쌓은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꿈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사정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맞다, 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 네.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좋은 내용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 질문으로 좀 바꿔서 좀 받아보려고 해요. 온라인 분들도 오셨고 오늘 오프라인 분들도 오셨는데 우선 오프라인 분들 기준으로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국말로 불만사항, 컴플레인 이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소위 말하는 그런 불만인데 그러니까 외국은 되게 이게 열려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적용 안 될지라도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수정이 돼야겠다 하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연봉에 대한 컴플레인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샷에 대한 내가 샷을 캐스팅 받았는데 나 이거 말고 좀 재밌는 샷 줘 이런 컴플레인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컴플레인을 했을 때 외국은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다 어떤 컴플레인이든 어떤 본인이 가진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경직돼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되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소니 같은 경우에 작업자들한테 얼마만큼 뭐 아이디어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시퀀스를 이제 런칭을 해요. 애니메이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2D 보드가 있죠. 2D 스토리 보드가. 그러면 거기에 웬만한 액팅들이 나와요. 당연히 그 2D에 나오는 그 액팅들은 감독님들이 원하는 액팅이 들어가 있죠.
러프하게 들어가 있겠죠. 손으로 이제 그린 거니까. 시퀀스가 시작될 때 애니메이션 런치라고 그래서 감독님들 들어오시고 만약에 제 시퀀스다. 우리 팀이 이 시퀀스를 한다 그러면 제가 슈퍼바이저 들어가고 헤드 오브 더 캐릭터 애니메이션 들어와서 그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샷 바이 샷 얘기를 나눠요. 이 샷에서는 어떤 액팅을 하는 거 이제 물어봐요. 이제 헤드 오브 더 캐릭터 애니메이션 물어보고 이제 저도 물어보고 해요. 그러면 감독님들이 그때 여기선 이런 액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많고 바쁘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애니메이션 런치 때 감독님이 이 샷은 이 상황은 이렇게 액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되게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감독님들의 성향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아요. 어떤 감독님들은 정말 그 애니메이션 런치 때 얘기한 대로 가기를 원하는 감독님들이 있고 어떤 감독님들은 되게 오픈마인드예요. 막 분명 애니메이션 런치 때 이런 얘기 했는데 애니메이터가 되게 이렇게 잘해갖고 왔어. 그러면 이거 되게 좋다. 이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또 감독님들한테 보여주려면 슈퍼바이저나 헤드 오브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도 컨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디어가 반려가 되기도 하고 그게 그대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애니메이터로서 슬럼프를 어떻게 또 이겨냈는지 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저희 회사 나온 애니메이션을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한 스타일에 국한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마다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대로 틀리고 뭐 다 틀려요. 뭐 오버 더 문, 뭐 시비스트는 되게 리얼리스틱하게 디즈니 느낌도 나고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려고 하면 스타일이 확 바뀌고 하기 때문에 되게 조금 잘 해소가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일적으로는 슬럼프가 오면 워라밸을 조금 조정을 해야겠죠. 본인이 많이 놀아주고 잘 쉬어주고 일 생각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자랑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약간 슬럼프가 살짝 왔을 때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멈춰주고 좀 놀고 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월요병이 없었어서 너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또 재밌다 보니까 저는 올 때쯤에 조금 이렇게 벗어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슬럼프는 아니고 당연히 번아웃은 온 적이 있거든요. 심하게. 슬럼프와 번아웃이 같은 걸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서 번아웃이 왔을 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프로젝트가 너무 길거나 프로젝트가 하나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를 못 쉬고 바로 넘어갈 때 조금 워라밸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공부하셨을 때나 아니면은 작업하셨을 때 신입이었을 때 작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면 안 돼. 그럴 때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때는 네.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잘하는. 물어봤다. 왜냐면 또 저희 회사 얘기지만 신입이나 어느 정도 경력이 차기 전까지는 진짜 다 잘하는데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떤 대답이 돌아오더라도 다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걸을 거냐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저는 되게 많이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고 특히나 많이 물어보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작업하는지 워킹 인 프로그레스도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잘 안 될 때는 정말 잘 안 돼서 끝나는 샷도 많았고 사실은 다 모든 샷을 다 잘하지는 못했고요. 안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에 하면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좀 생각을 하고 약간 그렇게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근데 한국 친구들은 CC5 친구들도 스터디 그룹이라는 게 있어서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 작업을 많이 안 보여줘요. 아예 보여주는 거 쑥스러워하고 이걸 보여줘도 되는 건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 얘기 맞아요. 그 얘기 네. 딱 하나만 딱 네. 추가를 할게요. 맞아요. 특히나 한국분들이 되게 본인이 작업한 거를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보여주는 걸 되게 꺼려 하거든요. 맞아요. 그 되게 나쁜 좋지 않은 케이스예요. 준비가 안 됐더라도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를 체크를 많이 하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당연히 막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다 의견이 틀리잖아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애니메이션은 되게 많이 보여줘야 돼요. 레퍼런스도 되게 많이 찍어서 어떤 레퍼런스가 좋은 거 같냐고 많이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한 10분의 애니메이터가 있다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 10명 중에 분명히 내가 선호하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가서 먼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 레퍼런스 이렇게 찍었는데 내가 블락킹을 이렇게 했는데 너가 볼 때는 어떤 거 같아? 어떤 게 추가되고 어떤 게 빠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물어보고 듣고 안 고치면 되잖아요. 하기 싫으면. 근데 일단은 오픈 열어서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는 다 모르지만 사회 초년생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20대 후반도 있을 거고 20대 중반도 있을 거고 30대 초반도 있을 거고 30대 중반까지도 껴줄게요. 있을 거고 사실은 뭔가를 하기에 너무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거고 그 결정을 본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5년 뒤에는 많이 달라져 있고요. 10년 뒤에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지금 여기서 한국 게임 회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10년 뒤에는 한국 게임 회사에서 정말 잘 돼 있겠죠?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해외 취업이 잘 돼서 저처럼 이민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업계를 떠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되게 이 업계가 외국에서는 적어도 외국에서는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애니메이터를 보는 시선과 북미에서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을 보는 시선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살 수 있었을까라고 제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휴가예요, 휴가. 저희 업계는 특히 저희 회사는 정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 중간에도. 뭐 당연히 이제 좀 연차가 세서 휴가 많아야겠죠. 이제 유급으로 쉬려고 하면은. 근데 무급 휴가는 그냥 내가 좀 힘들어서 번아웃 올 것 같고 그러면은 정말 많이 쉬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대부분의 인원들이 프로젝트 하나 딱 끝나면 짧게는 1, 2주, 뭐 길게는 한 3달, 막 6달까지도 쉬어요. 그리고 막 여행 다녀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일해요. 그리고 또 여행 가고. 그러니까 그게 거의 패턴이에요. 프로젝트 하나 끝나고 바로 다음 프로젝트 바로 안 쉬고 넘어가는 케이스는 정말 없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크리스마스 헐리데이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 2주는 그냥 유급으로 회사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도 있고 이 업계를 있으면서 저는 너무 재밌게 좋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안에서도 불만이 있는 친구들도 많긴 한데 저는 되게 그거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극장에 내 이름 걸리는 것도 되게 지금도 되게 재밌고 신기하고 극장에서 뭐 내부 시사회 말고 몰래 한 번씩 티켓을 사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하고 봤을 때도 되게 관객들이 좋아해주고 웃음 터지고 이런 거 보면 뿌듯하고 뭐 케이팝 같은 그런 거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내가 천직으로 삼고 살아볼 만한 직업이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되게 불안했어요. 엄청 불안했죠. 이게 맞는 걸까? 될까? 그랬는데 생각만 해서는 뭔가 결정이 안 나요.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거를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마시고 또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돼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쪽으로 또 잘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도전은 꼭 정말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이나 그런 친구들 보면 되게 많이 두렵고 하루하루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날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에 한번 나를 완전 내던져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